네. 다구리입니다. 제가 일단 키워드라서 한번 읽기는 읽는데 이게 사실 이 표준어는 아니죠. 불황배의 은어입니다. 이게 국어사전적인 이 정의예요. 몰매를 말하는 뜻이다. 앞으로 몰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대체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용광로 통합길, 당 망하는 길, 전한 길에 휘둘리는 국힘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요즘 길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또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왜? 연일 전한길 씨가 이런저런 말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국힘에서 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 아닙니까? 이들 하는 거 모습 보면 전환길을 다굴시켜서 지금 출당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당. 전환길이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제가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처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전환길을 이대로 놔두면 출당시킵니다. 나가라 이거 아닙니까? 월 1,000원만 내도요. 책임 당원이 돼가지고 당대표 선출에 참여할 수 있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들어보셨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나를 몰매를 쳐서란 말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나를 다 같이 집중 공격해서 출당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당원 가입해 주세요. 한 달에 1,000원밖에 안 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송영우 대변인님. 지금 보면 나를 내쫓으려고 그러니 당원 가입해 주세요. 그러 당원이 많이 가입하면은 출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지금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전한길 씨를 당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내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한길 씨가 6월 9일에 당원에 가입한 이후로도 여전히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있었던 리셋 코리아 토론회에서도 사실상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정선거론처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가 없어요. 부정선거가 지금도 있으면은 내년 지방선거, 3년 뒤 총선, 5년 뒤 대선 다 결과가 결정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를 뭐하러 열심히 하고 정당을 뭐하러 건강하게 만들겠습니까? 이런 유해한 행위를 하는 일종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반드시 당에서 분리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독일 내 피리 부는 사나이 설화에서도 그 피리 부는 사나이를 쫓아간 어린아이들이 130명이 사라졌잖아요. 네. 자칫 잘못하면 107명의 의원이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아하. 그래서 당원 자격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 자칫 이 피리 부는 사나이 따라가다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107명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피리 부는 사나이의 목적이 굉장히 명확한 것 같다. 요 얘기도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한동훈을 우리가 출당시킵시다. 우리가 한동훈을 출당시키자고요. 친한파들. 이거 민주당 불황입니다. 언제나 민주당 손잡고 언제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켰고 내란 특검 찬성했잖아. 이런 한동훈 씨가 정계 은퇴하길 바랍니다. 한동훈 씨가 정계 은퇴하면 됩니다. 한동훈이 사라진다면 친한파들 이 의원들은 전환길 말에 동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저는 같이 품어갈 수 있습니다. 왜? 네. 지금 한동훈을 출당시킵시다라고 목에 핏대가 지금 섰어요. 그 지금 얘기를 잘 들어보면 조현선 변호사님 약간 뭐 난 한 놈만 패 약간 이런 전략인 건가 싶기도 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콕 집어서 굉장히 강하게 출당해야 되고 이 뭐 나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을 좀 짓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한동훈만인 걸까요?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 살펴보게 되면 네. 지난번 불법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전선이 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 측에서는 한동훈 대표만한 그런 상징성 있는 정치인이 현재로서 뭐 두각을 나타내신 분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경선 과정에 다시 출마를 해서 당대표로 출마해서 도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보니까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그 타겟을 한동훈 전 대표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전한길 씨가 당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는 뭐 지금 수해 복구 현장에 많은 의원들이 가고 있지만 지금 당을 재건하기 위해서라면 전한길 씨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전한길 씨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이후에 과연 불법 계엄과 탄핵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죄와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오히려 더욱더 증폭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진정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환길 씨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속히 결정 내리는 것이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도 전환길 씨가 자연재해가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쓰셨는데 조현산 변호사님의 개인 생각입니다. 다만 아마 국민의힘이랑 이럴 것 같다라고 지금 추측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분이 어떻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전환길 씨는 지금 입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전환길 씨가 딱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인 거죠. 한동훈 전 대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극우화를 막아내려 애쓰는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강준욱 같은 극우 인사를 중용하는군요. 라고 하면서 이 강준욱 이 소통비서관 논란 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참에 전한길 강사 같은 보수를 망가뜨리는 극우 인사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데려다가 중이 쓰시면 윈윈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송영호 대변인님, 한동훈 전 대표도 전한길 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의주시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일거수일투족은 좀 자세히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전한길 씨 개인을 의식한다기보다는 극우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련의 좋지 못한 흐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인데요. 이것은 이미 재구속까지 된 윤 전 대통령 개인과의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식 정치와의 결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헌법적인 가치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상명하복식의 정치를 극복하는 거예요. 네. 그 헌법 가치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계엄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민주선거 제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부정선거론과 단절하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흐름에 반대되는 극우화라고 하는 우려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고 전한길 씨는 그러한 조짐 중에 하나의 현상인 것이죠. 즉 인물 자체보다는 그 일련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메시지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전한길이 아니라 당내의 극우화 흐름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경계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요즘 계속 극우화 관련해 갖고는 굉장히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오늘 경향은 이렇게 썼습니다. 등판 각제는 한동훈. 근데 요 위에 보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당대표 출마, 불출마를 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등판을 할까 말까 지금 각을 재고 있는데 송 대변인님, 현재 한동훈 전 대표의 각은 몇 도로 나오는 겁니까? 그건 저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최근까지 한동훈 전 대표는 굉장히 많은 범위의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를 했고요. 네. 특히 가까운 분들과는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본인이 숙고해서 판단하는 단계만 남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머지않아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주변에서도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어떤 형태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듯이 국민의힘이 정말로 극우화되어서 민심의 중앙값으로부터 현저히 멀어지는 상황. 네. 그것만큼은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살짝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도 매일 바뀐다 그래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갈까 말까 나가는 게 맞냐 있는 게 맞냐 아직 각도가 몇 도가 나오는지 아직 각을 재고만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각을 재고 나올지 여부를 결정할지가 좀 주목이 되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한 게 지금 전한길 씨의 이 각 발언들이 매일매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길길길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관련해서 아까 전한길 씨 지금 이 당에서 나를 이 몰매, 이 다구리, 이 집중 공격을 해서 나를 내보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 단어가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저희 만평 같이 볼까요? 오늘 만평 이런 게 나왔어요. 네, 처음에 언급한 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죠. 볼까요? 혁신안을 내가 비대위에 보고했는데 결국 다구리죠, 다구리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었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근데 전한길 씨가 이번에 국민의힘이 나를 몰매를 막기 위해서 지금 출당시키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진짜 몰매는 대체 뭐냐? 아까 저희 살짝 나왔었던
지금 구리시장이 진짜 몰매를 맞을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요 몰매라는 요 단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처음이었다라는 거 조금 모습 잠깐 보고 오실까요? 어제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나요? 다구리? 다구리라는 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근계 때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네, 저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쓴 이 몰매라는 뜻의 이 단어는 내가 혁신안을 보고를 했는데 당 지도부가 이거를 약간 거부하고 거절하는 차원에서 나를 이 몰매를 집중 공격을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었던 건데 지금 전한길 씨는 아니 지금 나를 내쫓으려고 오히려 나를 지금 집중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이건 조연산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면 제3자 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보시죠. 양쪽에서 다 나를 공격해라고 서로 공격당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몰매를 하는 주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윤희숙 위원장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맞을 겁니다. 지금 윤희숙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 당 주류가 사실상 극렬히 반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 살펴보게 되면 몰매란 단어가 맞을 수 있죠. 근데 전한길 씨의 경우에는 아마 몰매란 단어, 몰매를 던지는 주체는 네.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일 겁니다. 지금 누가 지금 전한길 씨의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 가지고 지난 윤석열 정부가 했던 각종 문제와 그다음에 그 불법 계엄과 그다음에 내란 사태에 대해서 다 엄중한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몰매를 한다면 국민이 몰매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한길 씨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당 주류 중에도 중진 의원들 중에도 전한길 씨를 안고 품고 가야 한다라는 발언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한다는 자체가 국민의힘 내부 상당수는 전한길 씨를 안고 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반증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에게 몰매를 던지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한테 몰매를 던지는 사람은 이 국민의힘으로 볼 수 있겠으나 지금 조연산 변호사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전한길 씨가 얘기하는 몰매를 던지는 이 대상은 그거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살짝 송영훈 대변인께서 지금 우리는 극우화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의 입당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한길 씨랑 비슷하게 뭐 극우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있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를 극우라고 하던데 극우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건 변론 준비하면서 개몽됐다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혼자 이제 새벽에 제가 변론하는 날이 되면 새벽에 늦게까지 변론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근데 혼자서 막 엄청 울부짖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생각보다 목전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네.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벌써 지금 막 몇십만 이 구독자를 지금 확보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제 또 이 영상을 올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극우입니까? 극우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송 대변인, 극우가 뭡니까? 김계리 변호사는 극우입니까? 아닙니까? 헌법 질서와 헌법 가치를 부정하면 그것은 극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2.3 비상계엄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우리 사회의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입니다.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위법합니다. 지금 민주헌법이 있는 국가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평시에 계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엄을 두고 계몽령이라고 옹호한다면 그것은 헌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다. 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판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지금 김계리 변호사는 극우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로 본인의 잘못된 생각과 부적절한 말을 덮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미 12.3 비상계엄은 이거는 위헌적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사안인데 뭐가 극우냐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비판적인 입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의 이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서 한국일보 볼까요? 그때와 닮았고 그때보다 어둡다. 그때가 언제냐?
국힘에 짙어진 자한당 그림자. 자유한국당 시절 그때랑 닮았는데 또 그때보다는 어둡다. 어둡다는 표현은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송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하기에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느 시점을 딱 끊어서 그 한 장면만 보고 2017년이나 2018년보다 어둡다 혹은 상황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앞으로 전당대회가 목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앞으로 하기에 달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로 네. 그동안의 민심과 현저히 거리가 먼 노선을 걸어오는데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은 전부 이선 후퇴하셔야 됩니다.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당직을 맡지 않고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네. 이 정도의 책임 있는 결단들은 너도 나도 해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좀 변화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민심에 가까이 가고 싶으면 결국에는 당 지도부가 민심을 반영하는 분들로 구성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민심이 반영되는 영향력,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그런 경기 규칙의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 가치를 회복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그런 상명하복식 정치에서 벗어나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1번, 2번, 3번으로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셨어요. 앞으로가 문제다. 그때와 같냐, 다르냐, 그때보다 더 어두울 것이냐, 이제는 밝아질 것이냐 여부는 아직 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